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의 서호건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포인트 클라우드 딥러닝 기반 3D 형상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형상 분류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배경,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특히나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처리 및 샘플링이 그런 형상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활용 딥러닝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형상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원래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의 주성문 박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과제인 원자력 시설 해체를 위한 3D 공간정보 처리 기술 개발 과제에서 AI를 활용하는 파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양방향 원격 자율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원격지 3D 공간 정보 처리 기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기술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지능적으로 자동 수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정합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할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3D CAD를 생성하는 기술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실제로 이제 해체 기술로서 3D 모델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생성해서 작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안전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이런 해체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을 쓰는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서 이 3D 공간 정보 생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 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수집되었을 때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딥러닝을 활용해서 잘 분류하고 더 나아가서 분할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형상 분류, 또 그거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점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이라고 하면 3차원 공간에서 x, y, z 좌표를 갖고 있죠. 이게 세 가지 값을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데 쓰게 되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러한 세 가지 값을 갖고 있는 점이 아주 여러 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집합,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 그래서 점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영상,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으로부터 영상 처리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라이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표현의 약자로서 광학 펄스를 비춘 뒤에 반사된 빛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로 어느 스크린을 이렇게 비춰보면 점이 하나 레이저 포인터로 찍히죠. 그 점의 위치를 X, Y, Z 좌표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향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고 그 사물이 맞고 돌아오는 그 거리를 3차원 좌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라이다가 어디에 많이 붙어 있냐라고 하면 최근에는 지금 아이폰에도 붙어 있고요. 각종 센서들이 부착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가정용 청소 로봇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드론에도 부착을 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형상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X, Y, Z 좌표가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그런 점 구름의 정보를 읽어서 그걸로부터 이 점구름은 일종의 어떤 형상에서 얻은 점구름에 가장 부합한다. 예컨대 이런 도너츠 모양의 점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도너츠일 수도 있고 또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군의 정보를 보고 이게 도너츠로부터 측정이 된 건지 반지로부터 측정이 된 건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계학습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비행기라든지 의자라든지 피아노, 책상,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n개의 XYZ 좌표로 표현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게 비행기인지 피아노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분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형상 분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뽑아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똑같은 어떤 직육면체의 형상을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라이다를 써서 스캐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각도에서 이걸 스캐닝했냐에 따라서 그 똑같이 100개의 점을 뽑아도 전혀 다른 점들을 뽑을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가까이에서 찍으면은 가까운 정보들이 작은 숫자들이 나올 것이고 먼 거리에서 찍으면은 더 먼 점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상이지만 각도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 클라우드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의 위치, 그리고 각도, 회전 상태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상의 분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점군, 아까 n개의 점군, 10개면 10개의 점군이 첫 번째 점의 값과 두 번째 점의 값 이런 순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사실 한 개의 형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순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런 순서가 영향을 주지 않는 형상 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스캐닝을 할 때 실제로 얼마나 정밀하게 스캐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각도인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를 찍을 수도 있고 10만 개를 찍을 수도 있고 500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카운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런 이슈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자동차의 앞면에서만 촬영을 하게 되는 뒷면을 찍을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로 취득되는 정보는 실제 형상의 일부만 취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를 해야 우리가 적절한 형상 분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형상 분류 기술을 그러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는 디지털 트윈의 가상 환경 구축 및 실시간 상호작용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을 가상 환경 속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 가상 환경 속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실제 상황에 반영을 하는 이런 계속 루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의 정보를 정확하게 가상 환경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라이다 같은 스캐너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스캔을 하는데 단순히 1m 앞에 무언가 있음 이런 정보가 아니라 1m 앞에 의자가 있음, 1m 앞에 사람이 있음 이런 정확한 위치 정보와 더불어서 그 형상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전달하는 것이 실제 가상 환경에서의 정보를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순히 형상의 위치와 형상의 모양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상인지까지 분류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가상 환경에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실제로 가상 환경과 실제 상황과 실시간으로 오가는 그런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형상 분류를 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직접 생산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 특히나 전처리와 샘플링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상 분류의 성능에 좋은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저희 연구 시설에서 촬영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확보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다 보안 자료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모델넷이라는 공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행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한 전처리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랜덤 스테이트, 제로민 스테이트, 노멀라이즈드 스테이트인데요. 랜덤 스테이트는 그 형상, 포인트 클라우드의 중심 위치나 크기가 아주 그냥 다 임의입니다. 똑같은 책상이지만 뭐 10m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크기도 뭐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상의 조건과 다양한 위치의 조건을 갖고 있는 스테이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테이트고 제로미는 그런 스테이트에서 그 랜덤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형상의 중심점 그 각 포인트 클라우드의 중심점을 0,0,0 XYZ 값을 0,0,0으로 평균값을 0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동이 된 거죠.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가 다 특정한 위치로 중심점을 이동시킨 그런 처리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멀라이즈드 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런 중심점 이동이 된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상 자체를 최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점의 거리가 1 이하가 되게끔 정교화를 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샘플링 기법은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제 현장에서 취득하다 보면은 수천 개가 아니라 만 단위로 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랜덤하게 샘플링할 때와 유니폼하게 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의 특징이 차이가 있고 샘플링 개수를 뭐 어느 개수로 할 건지 2048개로 할지 1024로 할 때 512로 할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쪽 자료를 쓰지만 오늘 공개해드리는 내용은 모델넷이라고 해서 공개된 40가지 형상 종류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요. 입력은 이 40가지 종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각각 n개의 포인트 점을 갖고 있고 그 n개의 점 각각 XYZ 좌표를 갖고 있겠죠. 그런 입력 상태가 되겠고 그 입력을 받았을 때 출력은 40가지 형상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분류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인트넷, 그리고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앞에 전처리 조건에 따라서 이런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 세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델넷 40을 썼고요. 40가지 종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그 라벨들이 있거든요. 항공기에서부터 엑스박스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40가지 형상이 있고요. 각각의 형상의 개수가 실제로 데이터 세트 안에서 달라요. 그래서 뭐 똑같이 항공기 10개, 엑스박스 10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공기는 뭐 500개가 넘는 수준을 갖고 있고 엑스박스는 그 정도 500개까지는 안 되는 그런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조금 불균형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 클라우드는 하나의 형상을 찍어도 몇 개의 점을 찍을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뭐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도 500개 넘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안에 있는 각각 500개가 넘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의 개수들을 살펴보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 5만 개 정도 잡히는데요. 5만 개보다 더 많은 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5만 개보다 더 작은 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점의 개수 자체도 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항공기 형태가 있죠. 저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크기와 중심이 임의인 상태, 랜덤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 위치도 뭐 아무데나 이렇게 각자 포인트 클라우드마다 다른 위치를 갖게 되고요. 중심점도 역시 랜덤하게 됩니다. 제로민 상태가 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정보에서 중심점,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중심점을 0,0,0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는 거죠. 좌표적으로. 보시다시피 중심점의 형상의 가운데가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즈 된다는 말은 그 형상의 XYZ 좌표의 스케일을 보시면은 제로민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 정도의 영역들을 다 포인트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 중심 크기가 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이어서 샘플링 기법과 샘플링 수에 따른 특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샘플링 기법은 랜덤과 유니폼이 있는데, 랜덤은 그냥 임의의 순서대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점을 뽑아내는 거고요. 특정 카운트만큼. 그리고 유니폼은 그러한 포인트 점을 하나 뽑아낼 때 이제 유니폼한 분포가 될 수 있게끔 샘플링을 해서 뽑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열에 있는 것이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이고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경우와 유니폼한 샘플링하는 경우를 이제 위에 줄과 아래 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개수가 2048개가 됐을 때, 9만 개에서 2048개가 됐을 때 형상의 어떤 차이를 보게 되면, 랜덤인 경우는 좀 날개 부분들에서 표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꼬리 쪽이 굉장히 데이터가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폼한 경우는 그러한 형상들이 똑같은 데이터 포인트 개수인데도 조금 더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512개로 다운샘플링을 했을 때를 보면은 더 확연하게 유니폼한 경우가 전체 형상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처리와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가 형상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이를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요. 포인트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포인트넷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n개의 점이 있다고 했으면은 XYZ 좌표가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3의 행렬을 갖고 있는 입력값이 존재합니다. 이 입력값을 받아서 포인트넷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t넷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을 할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찍냐에 따라서 이게 촬영 데이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달라짐으로 인해서 성능 분류를 그런 형상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한 하나의 어떤 모양새로 바꿔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면 그런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9라는 숫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쓴 거랑 삐딱하게 놓고 쓴 것을 다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새로 판타에 세워져 있는 모양으로 일단 바꿔주고 바꿔진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류 기능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의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작업 들어가는 것이 이런 형상을 특정한 학습하기 용이한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것이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을 3차원적으로 활용한 것이 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자마자 데이터가 티넷을 통해서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고 그러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세 개의 좌표에 대해서 이제 세 개의 좌표로부터 각각의 점을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총 64개의 특징을 추출을 하게끔 이제 학습이 되는데요. 1차원 CN을 활용을 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n개의 점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n개의 점을 수행할 때 파라미터, CNN의 파라미터 서로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n 곱하기 64개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 n 곱하기 64개의 매트릭스를 한 번 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t넷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64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64과 64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64개의 피처가 있는 매트릭스에서 64개가 아니라 이번엔 1024개로 이 피처를 확장을 하고 그 피처가 확장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맥스플링입니다. 그래서 맥스플링을 갖는 거는 앞에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포인트 점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메트릭 펑션이라는 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시메트릭 펑션의 기능은 예를 들어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 최대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그거는 ABC라는 값이 있을 때 ABC로 들어오든 CAB로 들어오든 결과값은 똑같겠죠. 이런 식의 함수를 이제 시메트릭 함수라고 하는데 이 시메트릭 함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맥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n개의 점에서 피처별로 아까 지금 1024개의 피처가 있기 때문에 각 피처별로의 맥스 값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점으로부터 결국 1024개의 글로벌 피처를 뽑아내고 이걸로부터 이제 MLP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한 개의 클래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포인트넷 1의 개념이 이러하고요. 포인트넷 2는 이러한 포인트넷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심층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똑같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샘플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24개의 점이 있다 했을 때 이 1024개 중에서 500개만, 10개만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된 점들에서 또 다른 그 근방에 있는 점들을 활용해서 포인트넷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P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N개 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개 한 것에서 그걸 중심점으로 놓고 그 주변에 그 특정한 반경 내에 있는 점들의 몇 개를 뽑아서 그룹핑을 하고 그거에 위에 포인트넷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으로 추출되는 하나의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을 이렇게 각각 이제 매칭을 해놓고요. 그 값을 또 다시 한 번 더 그룹핑과 포인트넷을 활용해서 또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점들을 한 번 더 포인트넷을 활용해서 마지막 글로벌 피처로 만들어내고 글로벌 피처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클래스로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넷 2의 특징은 SSG와 MSG라는 것이 있는데요. SSG와 MSG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그룹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룹핑을 한 개의 원의 사이즈, 이 그룹핑을 할 때의 반경의 사이즈가 한 개만 있는 경우와 여러 개의 반경, 작은 원도 있고 큰 원도 있는 여러 개의 반경, 보통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반경을 쓰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반경으로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계층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서브 포인트들을 단위로 다시 한번 특징을 학습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의 포인트넷 2의 특징이고 그 안에서도 스케일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와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이걸 이제 SSG와 MSG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처리나 샘플링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은 각각 모델명, 그리고 샘플링한 포인트의 개수, 전처리 기법의 이름, 그리고 샘플링 기법의 이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델넷을 활용했고 512개의 점을 샘플링했으며 전처리 기법은 랜덤 상태이고 전처리 샘플링 기법은 랜덤 샘플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랜덤 전처리와 랜덤 샘플링을 한 케이스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첫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으로 올 때까지 이제 샘플링 개수가 512에서 2048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각각은 이제 모델을 세 가지를 했을 때 어떤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 비교한 겁니다. 모델이 포인트넷보다는 포인트넷 2 MSG가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랜덤 전처리와 랜덤 샘플링에서는 포인트넷 2 MSG 1024개 샘플링 한 것이 가장 테스트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놓고 한번 다른 조건들, 뒤에 전처리와 샘플링 조건을 한번 바꿔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모델렛 2의 1024의 랜덤 전처리의 샘플링 랜덤인데요. 동일한 샘플링 랜덤 상태에서 전처리만 바꿔서 랜덤, 제로민, 노멀라이즈 상태 이 세 개 비교해 보시면 제로민을 하니까 성능이 10% 향상됐고 노멀라이즈를 거기까지 하니까 거기다 더 5% 더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랜덤 샘플링 대신에 유니폼 샘플링을 하게 되니까 미소하지만 0.1% 정도 더 상승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24개가 아까는 베스트 카운트였는데요. 지금 한 번 더 동일 조건으로 노멀라이즈드 유니폼 조건으로 넘버로 포인트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은 1024보다는 2048이 조금 더 성능 향상, 1% 정도의 성능 향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24의 노멀라이즈드 전처리에 유니폼 샘플링을 하는 경우면은 다른 모델들을 활용했을 때 어떨지 살펴보면 아까보다 처음에 랜덤 스테이트보다 현격하게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전처리와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잘 전처리와 샘플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본 것들을 좀 성능 차이를 이제 보게 되면은
또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랜덤 스테이트와 노멀라이즈드 유니폼 스테이트의 차이를, 성능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컴퓨터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 이게 좀 마킹이 좀 색깔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부분, 대부분 많이 이제 혼란을 좀 덜 겪게 된다. 클래스 분류에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요. 적절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처리와 샘플링이 딥러닝을 통한 형상 분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형상이지만 위치가 다르고 형상이 크기가 달라지면은 사실 딥러닝 입장에서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규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샘플링도 랜덤하게 하다 보면은 국부적인 포인트가 몰려있는 경우가 있고 듬성듬성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샘플링 을 활용해서 균등한 점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나은 샘플링 기법도 있고,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논문화하고 있는 거는 이것보다 더 나은 샘플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샘플링 기법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단순한 얘기죠.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 그래서 잘 넣어주는 것이 딥러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그 어떻게 잘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모든 형상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미리 다 확보해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세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 CAD를 활용해서 마치 실제 라이다 스캐너가 취득하게 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또 취득을 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학습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의 개발을 굉장히 유의미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는 노이즈 성분, 일반적인 센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실제로 스캔을 하다 보면 전체 형상을 다 스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스캔한다고 했을 때 아까 비행기의 조그마한 뭐 프라모델 이런 것들을 스캔할 때는 뭐 360도 전체를 다 스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비행기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부분, 이 어떤 형상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만 스캔을 해서 그 전체 형상의 분류에 예측할 수 있다면, 예컨대 왼쪽에 같은 이런 범퍼 특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캔을 했을 때 과연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캔한 부분에 해당되는 차종이 무엇인가, 어느 회사 차인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차종과 어떤 차 범퍼의 어떤 모델 번호를 알 수 있다면 전체 형상을 사실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 CAD 라이브러리에서 끄집어 올 수 있고, 그것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일부만 촬영하고도 전체 형상들을 유추하는 데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로 더욱더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잘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